I'm Sunny. 안녕하세요, 써니입니다. 오늘은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왜 동거를 반대하냐? 동거는 연애가 아닌 결혼 생활과 똑같다 라는 거예요. 동거는 혼인관계의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을 뿐 결혼 생활을 그대로 누리겠다는 건데, 하물며 룸메이트로 같이 살아도 처음에는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약간 생활 패턴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성격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친구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을 똑같이 해. 사랑하니까 처음엔 좋을 수 있어.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으나 살면 살수록 이게 현실이거든요. 생활이에요. 연애가 아닌 생활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. 치약 하나만 예를 들어도 치약 나는 가운데부터 짜는데 남자분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짠다던가 서로 안 맞는 부분. 야, 이거 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. 설거지도 나는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바로바로 안 해. 그러면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 좀 하라고 했잖아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싸움이 당연히 많아져요. 그건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거든요.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러니까 전제를 하는 거예요.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한 가족으로 남편과 아내로 묶였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. 라는 약간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. 또, 그냥 그러니까 생활만 안 맞는 게 아니고, 가치관이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물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, 좋겠지만, 일반 결혼 생활에서도 가치관이 안 맞아서 투닥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서로 참아가며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약속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맞춰보기는 하되, 살면서 당연히 맞춰보기는 하되, 근데 정 안 되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가 동거입니다. 맞지 않나요? 어느 정도 살아보면서 맞춰보긴 할게.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맞춰보기는 하자. 대화로 풀어보자. 근데 만약에 정 안 맞아.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전제가 동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똑같은 일반 결혼생활과 동일하잖아요. 안 맞아요. 100% 안 맞아요. 원래 안 맞는 거예요. 남자와 여자는 원래 안 맞는 거고 다른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. 근데 안 맞으면 내 기준점에 도달해서 더 안 맞으면 헤어지겠다라는 전제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나는 그래,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니까 나는 그래, 이 사람과 살아보고 진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겠지라는 전제가 있어.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. 동거는 상대방도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참고 맞춰줘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내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동거거든요. 두 번째, 동거라는 거의 결론은 결혼 아니면 이별이에요. 결혼을 선택한다는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. 결혼을 만약에 해. 근데 결혼을 할 거야. 할 거라는 마음 하에 우리가 살아봤는데 우리는 결혼을 할 거야. 근데 그럼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. 지금 사는 거와 동일한데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지. 일단 좀 더 살아보고. 근데 그 시작점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거든요. 동거를 하다 보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? 지금이랑 똑같은데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거를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1년, 2년, 3년 그렇다 쳐도 5년, 10년 되면요.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여자분들은 이 아이가 딱 생기는 순간 모성애가 바로 나오거든요. 호르몬이 나와요. 모성애 호르몬이 나와요. 그러면 이 여자분은 이 아이를 지키고 키우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결심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아이는 여자 혼자 키웁니까? 아니에요. 남자분도 이 아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결혼이란 제도 하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다면 이 남자분이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래, 나도 이 아이의 아빠야,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어라고 하는 훌륭한 남자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마음이 식었다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? 내가 의무를 내가 왜 져야 돼? 라고
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후회하는 건 여자가 더 많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선택이 두 가지라 그랬죠? 결혼 아니면 이별인데 이별을 선택한다고 해봅시다. 그래, 우리가 서로 안 맞아. 너와 나는 그래, 여기까지인 것 같아. 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게 연애할 때의 이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? 이게 이별일까요? 이혼일까요? 법적인 이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에는 결혼과 똑같은 거거든요. 이건 이혼이에요, 이혼. 저는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요. 아니면 실제 결혼을 해요. 그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차라리 이혼녀라고 하면 오케이, 알겠어.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이라는 딱지가 없기 때문에 더 편안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어찌 됐던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살아보고 안 좋으면 헤어지겠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동거를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 미리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애를 할 때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미리 좀 살아보고 이 사람과 그래도 괜찮으면 결혼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동거라는 것도 결혼 생활인데 왜 결혼할 때 주례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옛날에 요즘은 안 하겠지만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같이 살아간다는 건 이제 인생에 그 동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을 책임지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 살아보고 안 좋으면 헤어지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, 그러니까 어떤 대가, 우리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한 대가가 필요해요. 인생에도 대가가 필요하거든요. 그 대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내가 좋은 것만 누리고 약간 행복한 것들, 그러니까 좋은 즐거움만 누리고 이에 따라오는 대가와 의무와 책임, 대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거와 동일하거든요. 근데 이게 예시가 100% 맞진 않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어떤 우리가 상품을 사요. 사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대가를 지불할게 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이 물건을 어떤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좋으면 대가를 지불할게 라는 거는 이게 쓰다가 안 좋으면 버리겠다는, 안 좋으면 돌려보내겠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.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불편한 점들을 느끼게 돼요.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상품이 또 나올 수 있겠죠?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처럼 또 윤택한 삶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뭔가 저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희생하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짜가 없거든요. 이 동거라는 것, 결혼이 갖고 있는 희생과 책임과 의무와 대가를 지지 않고 즐거움을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거를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후회가 클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